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증시 같은 경우는 저번 주까지 잘 반등하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없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5,000달러대를 두고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롱 포지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 털어버리려고 위아래로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35,000달러 아래에서 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92달러, BNB도 반등을 해주긴 했었는데 리플 XRP가 치고 올라오면서 간만에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샌가 7위 자리는 솔라나가 꿰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가짜 뉴스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소식을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여가지고 그냥 무시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 대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였는데요. 꽤 큰 계정이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는 바람에 관련된 기사까지 나오는 등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연히 가짜 소식이고 대만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거래소 및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라이센스 신청 및 자금 세탁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는 더욱더 상승세가 가중되면서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산타랠리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산타랠리가 나오게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함께 달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 크리스마스를 앞둔 11월과 12월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평균적으로다가 23%가량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기 국채 발행으로 방향을 튼 미국 재무부 마찬가지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으며 제롬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 그리고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의 악화, 비농업 고용지표의 악화 등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2019년 1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약 400% 상승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과매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RSI.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할 때 같은 경우는 RSI가 보통 70에서 90 혹은 100 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단기로 잠깐 올라간 것이다라면은 과매수된 RSI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최소 미니 불장 규모의 상승이라면 RSI 과매수가 된 상태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래스노드 창업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RSI가 70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강세 추세에 들어섰다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연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비트코인 산타와 함께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1000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한 120,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숫자가 800만 개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수치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0.1개, 1개, 10개 이상을 보유했었던 지갑들 숫자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의 부동산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분석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아직 35,00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각 구간을 나눠놓고 이 위까지 올라가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큰 그림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추세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올 수가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떨어지는 걸 또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33,000달러대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당 가격대에서 반등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지지받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ME 갭, 저번 주에 CME 갭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그 변동성 속에서 CME 갭이 거의 다 메꿔졌었는데 완벽하게 메꿔지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약 200달러 수준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메꾸로 과연 비트코인이 내려올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엑시트 펌프라는 분석가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투자의 비중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후로 6일이 지났고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자 엑시트 펌프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감하게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좀 몸을 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트레이더 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아예 숏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스탑 로스는 36,021달러에 걸어놓고 목표가는 31,843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정받고 나서 안정세를 찾게 되었을 때 알트코인도 지속적으로 달릴 가능성 여전히 높습니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쫙쫙쫙 빠지면서 돈들이 알트코인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에서 큰 시총의 알트들로, 그 다음으로 고만고만한 알트들, 마지막으로는 잡코인까지 자금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 대해서 케일러 프렌즌이 공유를 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금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코인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다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언제나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 크리스마스 때 푸근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두어 보자.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및 알트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추세장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까지 한 상황, 언제 튀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라는 차트가 공유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 같은 경우 어제도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주요 정을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16에서 17센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베사 분석가 여전히 도지에 대해서 큰 상승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도지코인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 의견 여러 분석가들이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려한 개판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에이지로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잡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분석가들, 테디라든지 이런 분석가들이 눈여겨서 보고 있는 코인이어가지고 잠깐 가져가 봤습니다. 제가 보통 잡코인 같은 경우는 소개를 잘 안 하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 그래도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어서는 어제 한 고래가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었던 체인링크, 후에 또 다른 고래는 체인링크를 싹싹 긁어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평단 12달러 17센트에 31만 2,901개의 체인링크를 긁어 모았습니다. 해당 고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RLB 코인을 투자를 해가지고 380% 수익률을 거뒀었던 고래. 체인링크에서 더욱더 큰 상승 가능성을 봤기 때문일까요? 체인링크를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체인이 미국 내에서 거래 처리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획득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솔라나 많이 올랐었는데 FTX가 3천만 달러어치를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던지려는 것이겠죠. 가격도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언락되는 코인 프로젝트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코인,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2,485만 개의 물량이 풀리는데 현재 시총의 10%에 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시장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하방 압력이 높아지게 되지 않겠느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날짜 같은 경우는 12일 이 정도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고요. 해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7일 코인 1억 6,038만 개가, GLM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일 67만 7천 달러어치, 팬들 같은 경우 8일
9,660만 달러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재미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영국 중앙은행이 영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러한 제안을 중앙은행이 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자, 다음으로는 사기꾼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번에 또 사기단 2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단계 사기단이 피해자 4천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 정도를 갈취했다가 걸려가지고 쇠고랑을 차게 됐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 언제쯤 벗어던질 수가 있을까요? 남들 다 상승장 와가지고 신나하고 있을 때 본인들은 사기꾼들에게 돈 뜯겨가지고 소가리를 하는 심정, 야, 정말 참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기꾼들, 피싱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가지야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등 광주댓을 통해서 지원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